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첫날 스포츠 가족의 훈훈한 이야기가 있는 저녁은 어떠실까요? 탁월한 운동 DNA로 같은 종목 선수로 함께 살아가는 형제의 이야기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준비했습니다. 형제가 같은 종목을 하는 건 흔히 볼 수 있어도 함께 프로에서 그것도 같은 포지션으로 활약하는 건 무척이나 드문 일인데요. 한국에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K리그 최초 골키퍼 형제 이범영, 이범수 형제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때로는 경쟁자로 또 같은 운동을 하는 동반자로 K리그를 뜨겁게 만들었던 형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월 따뜻한 봄날 같은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두 선수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스포츠. 올 5월을 맞아 준비한 스포츠 초대석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같은 종목 같은 포지션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K리그 최초의 골키퍼 형제 이범영, 이범수 형제를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라디오로 이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이범영 선수가 어느 분이고 어느 분이 이범수 선수인지 각자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형님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골키퍼 형제 중에 형님을 맡고 있는 골키퍼 이범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키퍼 형제의 동생 아우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에 뛰고 있는 이범수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두 분께서는 자주 보는 사이세요? 저 항상 형이랑은 선수 시절 때는 이제 거리가도 있고 예, 각각 예. 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거의 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이제 오. 서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수도권 지역에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요즘엔 또 자주 만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가족 행사가 예, 예. 뭐 부모님 생신, 명절. 어버이날, 예. 명절 뭐 이럴 때 종종 보죠. 근데 이제 사실상 자주 만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특히나 이제 선수 시절 때는 더욱더 그랬겠네요, 진짜. 선수 시절 때는 1년에 한 번도 못 본 적도 아, 있었으니까. 그래요? 네. 이야.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이범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은퇴를 해서 경기에서는 이제 못 만나 보니까 더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요즘에 다양한 활동을 나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쿠팡 플레이에서 진행하는 슈팅스타에서 네. 활약하고 있고 또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팬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은퇴 후에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서 반갑다고. 그 진짜 그런 면도 있겠네요. 네. 예. 반면에 이범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 중이잖아요. 네, 시즌 중입니다. 야, 근데 시간 내시기 힘드셨을 텐데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제 상황은 이제 팔이 부러져서 지금 재활 중이거든요. 네. 재활 중이기도 하고 이제 네. 구단에서도 좀 자유롭게 좀 편하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제 형과 뜻깊은 자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형제가 자매가 같은 종목으로 활약하는 거는 종종 봅니다. 네. 분명히 있는데 근데 골키퍼를 형제가 하는 거는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비슷한 케이스를? 아니요, 사실상 제가 뭐 여러 해를 조사해 본 결과 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예. 또
그래서 사실 형제 축구 선수들은 몇 있어요. 네. 근데 같은 포지션, 특히 골키퍼를 한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럼 두 분께서는 그 처음에 골키퍼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뭐 사실은 저는 원래부터 골키퍼를 좋아해서 골키퍼를 쭉 하고 있었고 동생이 이제 축구 저 대회를 구경하러 왔다가 옆에 코치님이 너도 축구를 한번 해보지 않겠니? 네네네. 이렇게 해서 동생도 축구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 꼬임에 넘어가게 돼서 축구를 시작하게 됐죠. 형이 좀 말이 좀 정확하게 전달 못한 것 같은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축구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부럽고 네. 하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직접 하고 싶다는 말을 못 하니까 계속 맨날 운동장 나가서 축구하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밤마다 울고 이러면서 좀 떼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축구를 하고 싶다, 테스트라도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그게 사실은 골키퍼가 아니었어요. 네, 필드 플레이어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골키퍼 코치님이 이제 필드 테스트를 일부러 테스트 보게 해놓고 떨어뜨려 놓고 너 필드라도 못하는데 골키퍼라도 시작하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좀 축구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그 코치님은 그러셨을까요? 혹시 후일담 같은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축구를 그때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키가 182 정도였어요. 근데 동생은 키가 177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7도 큰 건데. 네. 형을 그때 따라서 아마 동생도 키가 무조건 클 것 같으니까 신체가. 골키퍼를 하면은 좋겠다 네. 이런 마음에서 하시지 않았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막상 또 생각해 보면은 이게 두 형제가 같은 종목을 한다는 게 같은 포지션을 한다는 게 뭐 서로 조언도 구하고 의지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비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건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처음에 둘 다 골키퍼를 시작했을 때는 막 시작했을 때여서 네. 이제 뭐 둘 다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실력을 키워나가는 단계였는데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동생이 이제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이 돼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골키퍼가 저였고 네.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팀에서 경기를 못 나가면 넌 청소년 대표에 잘린다. 예.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자기 팀에서는 소속 팀에서는 형이 골키퍼니까 예. 제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생이 그때 당시에 굉장한 경쟁 의식을 느끼고 저랑 네. 좀 많이 다툼도 있었고. 어떻게 또 다른 기억인가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네. 서로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고등학교 한참. 그쵸. 네, 그때 한참 운동에 전념하던 시기였고 저도 항상 대표팀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 그 핸드폰에다가 내 옆에 라이벌이 있다 이렇게 진짜 아니 그리고 그렇게 쓸 정도로. 한 살 차이면 이제 연년생이잖아요. 네. 둘이. 그러면은 또 어렸을 때 또 많이 싸웠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 형제는 어렸을 때 거의 싸운 기억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유일하게 네. 그 동생이 청소년 대표를 하고 있던 시절, 네. 고등학교 제가 3학년, 동생이 2학년 시절에 그때 유일하게 다퉜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프로에 둘 다 진출하게 되면서는 서로의 소속팀이 다르니까 네. 이제 서로 경기를 봐주면서 이제 많이 의지하고 있고 또 지금은 제가 은퇴를 했지만 동생은 선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의 코치 같은 역할.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동생을 면밀하게 봐주면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야, 확실히 진짜 두 분이 서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네. 예,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럴 때 정말 힘이 되더라. 아마 이건 동생한테 먼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진짜 형이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예. 형은 되게 성실한 선수였거든요. 이제 뭐 밤에 개인 운동이 나가기 싫고 막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형은 굳이 나가요. 나가면서 야 뭐해 안 나와? 이렇게 하면 저를 끌고 가요. 예. 그럴 때 지나고 보면은 그때 형이 성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또 제가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네네.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아까 형이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에 대한 분석이나 경기를 같이 그렇게 좀 공유해주면서 이제 서로 피드백을 주는 것 자체가 정말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수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골키퍼끼리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인분들이 봤을 때는 실수 같은데 네. 전문가들이 봤을 때 특히나 골키퍼 포지션끼리 봤을 때는 실수가 아닌 것 같은 골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동생에게 물어보면 아니야, 형 잘못 아니야. 이러면서 항상 좀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야, 확실히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같은 종목 같은 포지션으로 형제가 있다는 거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야, 너무 멋있네요. 가정의 달 특집 잘 뽑았다 우리. 네, 진짜 다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범영 선수 이제 선수 시절 얘기 좀 해보면은 대표팀 경기도 많이 뛰었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박수갈채도 많이 받고 또 이제 따끔한 질타도 좀 받은 적이 있을 걸로 기억합니다. 광저우 아시안 게임과 런던 올림픽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텐데 그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사실 광저우 아시안 게임 얘기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조금 되게 신선한 질문이긴 한데 네.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사실 제가 주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김승규 선수가 주전으로 쭉 뛰고 있는 가운데 제가 승부차기를 잘 막아서 이제 넘버 2 키퍼로 가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4강전에 이제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 연장전까지 다 끝나고 승부차기를 네. 들어가기 3분 전에 제가 교체를 딱 들어갔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어떤 폭풍이 부는 것처럼 상대편이 갑자기 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편으로 막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딱 골을 먹었네요. 근데 되게 그때 사실 어린 나이였었거든요. 만 21살이었는데 그렇네요. 정말 온 국민의 질타를 처음으로 받아봤던 어린 나이에. 나이였는데 네.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었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싸이월드라는 옛날에 SNS를 그렇죠. 했었는데 예. 제가 그때 외국에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아니어서 네. 동생한테 전화해서 진짜 범수야 미안한데 형 아이디어를 알려줄 테니까 좀 닫아줄 수 있겠니 네. 이 SNS를 네. 이렇게 해서 동생이 닫아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와. 그 닫기까지가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한 10만 명 정도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안부를 많이 물으셨죠. 네. 그때 진짜 뭐 본인 못지않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실 텐데. 네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일단 그 경기가 이제 그 금메달을 따게 되면 군 면제를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허무하게 경기가 끝나버리니까 이제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걱정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좀 힘들었던 순간도 있지만 또 런던 올림픽에서는 또 대활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 저에게는 운이 좋다고 선수 생활이 운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시 한 번 더 승부차기로 제가 마치 이제 패배의 원인이 된 것처럼 보였다가 또 승부차기로 네. 다시 선보일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다니엘 스터리지 선수가 5번 키커였는데 네네. 1번, 2번, 3번, 4번을 제가 못 막았어요.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많이 좀 위축이 되었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끝까지 공을 보면서 5번 키커를 막으면서 뭔가 그 한을 풀었다. 뭔가의 그 내 마음속에 gat혀 있는 그 한을 풀었다. 이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이제 만회하는. 네.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네. 그 한 방이었죠. 근데 진짜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재미로 축구를 해본 적은 있겠지만 승부차기가 어떤 느낌일까 전혀 모르겠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긴장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근데 승부차기는 골키퍼한테는 축제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는 막으면 네. 영웅. 네. 근데 못 막아도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네. 뭐 지금 잘하는 키퍼들에게 정말 승부차기만큼은 골키퍼의 축제니까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축제예요. 이범수 선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골키퍼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또 골키퍼는 주목을 많이 받으면 안 되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근데 대신 이제 승부차기만큼은 전세가 역전돼서 다르다. 이제 골키퍼가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전환을 해서 그걸 좀 더 즐기고 더 막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내비치면 진짜 더 좋은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 그렇게 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 이야기 됐으니까 이번엔 우리 동생 이범수 선수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아마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일단 첫 번째 두각을 나타낸 시점이 그 경남 승격 소속팀이 네. K리그 2에서 원으로 승격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워낙에 좀 경남이라는 팀이 어려운 팀이었고 어려운 팀에서 어려운 선수들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정말 간절한 선수들 모여서 이제 승격을 이뤄낸 거였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런 선수들의 마음이 한 가지 다 모여서 승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승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같은 리그에서 맞닥뜨릴 일이 생긴 거잖아요. 네. 입장에서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때 제가 일본으로 갔지? 내가 일본 그때 못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결국에는 네 17년도에 이제 아마 형이 그때 일본 갔다 왔을 때야. 강원에 있을 때. 근데 왜 못 만났지? 그때 항상 예. 형이 뛰면 제가 리저브에서 경기를 못 뛰고 제가 뛰면 형이 안 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또 형제간의 대결은 하늘에서 또 허락을 안 해줬나 보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두 분께서 커리어 내내 맞상대로 맞닥뜨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K리그 안에서는 없습니다. 사실 뭐 연습 경기 예. 나든지 제가 뭐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됐을 때 뭐 상대편 연습 경기 상대로는 만난 적이 있지만 네네. K리그 1에서는 사실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의 그게 조금의 아쉬움이랄까?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부모님은 어디 응원해야 될지 갈팡질팡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각자의 그 유니폼을 한 분은 첫째 아들, 한 분은 둘째 아들 입고 경기장 중앙에서 딱 보시는 게 소원이셨는데 그 소원을 이뤄드리지 못하고 은퇴한 게 조금 저도 한이 됩니다. 그렇네요. 부모님이 엄청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항상 즐거워하셨거든요.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데 기회가 왔다 싶었는데 항상 이렇게 어긋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웠. 저희도 그 바람을 이루어드리고 싶었던였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같은 팀에서 동시에 소속돼 있는 적도 없고 맞닥뜨린 적은 없지만 그 이범영 선수의 공백을 이범수 선수가 메운 적은 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 형이 간 팀에 이제 형이 떠나면서 제가 대신 간 적도 있습니다. 그게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네. 강원 FC에서 한 번, 전북에서 한 번. 그러니까 제가 강원 FC에서 뛰다가 이제 전북 현대로 이적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골키퍼의 공백을 또 이제 이범수 선수가 메꾸게 됐죠. 팀에서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건? 딱히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뭔가의 사실상 그때 매물 중에 제일 잘하는 키퍼가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냥 어떤 운이 좋게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상 뭐 공백을 메꾼다기보다는 제일 좋은 매물이 동생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뭐 경쟁자이자 동반자이자 정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친구이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자, 하지만 형 이범영 선수가 먼저 은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은퇴 후 형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5월의 초대석. 오늘은 K리그 최초의 골키퍼 형제 이범영, 이범수 선수를 초대해서 형과 동생으로 그리고 경쟁자이자 동료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뭐 두 분이 맞대결을 더 많이 하고 그라운드에서 자주 만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분들이 계셨겠지만 특히 부모님께서. 하지만 이범영 선수가 지난해 은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 34살 때의 은퇴여서 조금은 이른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많은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셨고 주변에서도 많은 만류가 있었지만 사실상 제 상황이 은퇴하기 5년 전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됐었어요.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1년의 재활을 거쳐서
그라운드로는 잘 복귀를 했지만 그 전만큼 경기를 나설 수 없었고 제 위치나 입지가 점점 떨어지면서 뭔가 수많은 생각들이 들고 있는 와중에 방송에 슈팅스타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제가 좀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그렇게 방송에 욕심이 있었는 찰나에 그런 기회가 찾아와서 뭐 시간이 내가 축구를 1, 2년 더 한다고 어떤 그런 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네네.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딱 확실하게 마음을 접고 이제 열심히 슈팅스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범영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은퇴라기보다는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라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네요. 네, 뭐 항상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지만 시기가 언제일까에 대한 생각은 있었는데 딱 그 시점이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형이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이범수 선수 입장에서는 심경이 좀 복잡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땠나요? 저는 1년 1년이라도 하루라도 좀 더 버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형과는 다르게 형은 하이 커리어에 있었다면 저는 정말 밑바닥에서 점점 올라왔으니까. 네, 올라왔으니까 예. 그 시간이 정말 헛되지 않았으면 저도 증명하고 있었고 또 형도 그 시간을 버티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1년 1년 좀 더 버티고 좀 더 축구 생활에 좀 더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형이 그런 선택을 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만류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만류는 했는데 네. 형의 선택이 워낙 확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의 반응은 당시 어땠나요? 부모님도 뭐 그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그냥 만류보다는 네네. 저의 선택을 많이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니까 반대로 예전 기사에는 이범수 선수가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을 때 이범영 선수가 엄청 말렸다고. 네, 맞아요. 사실 동생은 그 전에 십자인대라는 큰 부상을 또 입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더 힘들어하고 경기도 많이 못 뛰고 있을 때 은퇴를 고민했었죠. 근데 네. 사실 그땐 좀 더 많이 어렸을 때여가지고 조금 더 심각하게 제가 만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어떻게 말리던가요? 그냥 무슨 소리냐 하면서 좀 많이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욕하면서. 제가 네. 기억으로는 그런 생각할 시간에 머리 빡빡 밀고 운동을 한 번 더 하라고. 감독님 같은 말씀 하시네요. 저희 형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아, 피드백을 그래요? 줄 때도 네. 정말 딱딱하게 얘기하고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주는 편인데 네. 형은 내 맘도 몰라주고 그때 당시에 되게 저한테 많이 서운했었어요, 동생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네. 왜냐하면 프로라는 세계가 결국 골키퍼라는 자리 한 자리밖에 못 뛰는데 네. 항상 저는 손 닿을 좀만 하면 더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안 되니까 정말 제가 지쳐가지고 네, 그때는 정말 해병대 가고 뭐 빡빡 밀어서 그냥 다른 길을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 지금 1년 뒤에 그만두나 지금 그만두나 똑같다. 사회 나오면 똑같다. 대신 1년 더 했을 땐 더 후회가 없을 것이다. 진짜 1년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정말 접어라. 네. 아빠 그때는 말리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고 그 1년이 버텼기 때문에 또 좋은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됐겠죠. 그게 정말 밑바닥에 이제 네. 다시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진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범수 선수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최대한 오래 좋은 선수로 계속해서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선수라는 직업에서는 분명히 은퇴라는 시점이 옵니다. 네. 이범수 선수가 이제 먼저 은퇴를 결정해서 먼저 그 길을 걸었잖아요. 네. 지금 은퇴 선배로서 동생에게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뭐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사실 선수로서는 충실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조금 저희가 축구계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빠져나오는 순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축구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세상을 보고 많은 뉴스도 읽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빨리 또 그라운드로 돌아가셔야 할 텐데 네네. 언제쯤 복귀가 가능한가요? 뭐 한 5월 말에서 한 6월 초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팔이 뼈가 붙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가족들과 또 시간도 보내고 음. 또 재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지금 K리그 2에서 인천이 선두 달리고 있고 네네. 또 이제 승격을 눈앞에 뭐 해야죠. 네, 올해 네. 가장 강력한 승격 후보인 만큼. 뭐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해야만 합니다. 네. 네, 해야만 하고 인천이라는 팀이 꼭 제자리로 돌아올수록 제가 힘을 보태야 되는데 아직 좀 제가 좀 팀에 도움을 못 드리고 좀 이제 뭐 미안한 5월 달부터 마음입니다. 다시 네. 맹활약하시는 걸로 네. 네, 오늘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시죠. 네. 이범영 선수는 이제 지금 방송 일도 병행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것보다도 조금 더 장기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걸 꿈꾸고 계신가요? 사실은 처음에는 은퇴하고 한 6개월은 정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진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네.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방송 일도 그렇고 사실 골키퍼 친구들이 이제 골키퍼 코치님이 각 팀에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그 골키퍼들만 모아서 훈련도 시키고 있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지금 매우 안정된 상태인데 사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나에게 들어온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경험이 쌓일 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네.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말 내 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그 골키퍼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 선수들이 있을 네. 겁니다. 아니면 이제 축구를 시작하려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그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뭐 여러 선배분들이 축구를 즐겨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사실 골키퍼는 축구를 즐기기에는 너무 외로운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정말 팀에서 도움이 되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서 맡고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요즘 친구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공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진짜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건 공을 맞아서 절대 어디 부러지지 않는다. 공으로는 절대. 공으로는 절대 부러지지 네. 않으니까 공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진짜 좀 약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범수 선수께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스포츠계 형제 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전에 농구에도 있었고 뭐 지금도 많이 그라운드나 여러 경기장에서 뛰고 있을 텐데 이 형제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형이 잘하다 보니까 이제 형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형을 그러고 또 형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의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제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형제들이 더 좋은 운동 선수들이 나왔으면 배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또 누가 더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울림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그 방송을 핑계 삼아서 두 분이 서로에게 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짧게나마 오늘 이 자리에서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 네. 저희가 서로 뭐 이런 말을 잘 안 하긴 해요. 그렇죠. 쑥스럽죠. 네. 남자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훌륭한 축구 선수 골키퍼의 형제지만 저희도 진짜 다른 형제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진짜 동생이 여태까지 고생했던 모습들을 제가 최측근으로 본 입장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네. 자랑스럽고 형보다 네. 더 오래 네. 멋있는 축구 선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네.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형한테 생각해 보면 항상 형이 길잡이였거든요. 네. 형을 보고 따라하고 형을 보고 배우고 하면서 이제 따라왔었는데 은퇴도 형이 항상 더 길잡이처럼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씩 계단을 내려가야 될 시기가 올 텐데 그 계단을 잘 내려가서 이제 형의 발자취를 또 따라가는 게 또 동생의 몫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귀로만 들어도 왠지 흐뭇해질 것 같다. 네.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두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뭐 가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동생과 이렇게 함께 방송에 나오거나 인터뷰를 한 적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동생과 만나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진짜로 좀 우리 형제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형제였나? 이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범 선수는 어떠셨어요? 일단 뭐 형제 골키퍼가 유일무이하다고 했는데 네. 근데 그만큼 관심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축구를 더 잘했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저희 형의 이야기를 저희 형제 이야기를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또 저희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또 더 빛날 수 있어서 항상 좋은 시간이었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분도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뭐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주고 함께 계속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수 이제 한 분은 또 새로운 도전하고 계시고 이제 계속해서 선수 생활하실 이범 선수, 저희 스포츠 그리고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가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5월의 초대석 골키퍼 형제 이범영, 이범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의 초대석은 또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